정말 평범한 하루였는데 주식시장이 그야말로 폭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아니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그 이유, 그러니까 어떻게 딱 하나의 사건이 도미노처럼 모든 걸 무너뜨렸는지 그 연쇄 반응을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우선 결과부터 딱 보여드릴게요. 3월 20일 시장이 어떻게 끝났는지 그야말로 피해 상황 보고서라고 할 수 있겠죠. 보시는 것처럼 시장이 온통 핏빛, 붉은 바다였습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정말 흥미로운 게 뭐냐면요. 그냥 특정 종목 몇 개가 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우존스에 있는 초대형 우량주부터 저기 러셀 2000에 있는 중소기업 주식까지 그냥 싹 다 팔아치운 겁니다. 그야말로 전방위적인 매도세였죠. 그럼 여기서 진짜 궁금해지는 거죠.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투자자들이 이렇게까지 겁을 먹고 다 던져버렸을까요? 그 답을 찾으려면 우리 시선을 월스트리트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으로 옮겨봐야 합니다. 네, 바로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는 중동의 상황. 여기서부터 모든 게 시작됐거든요. 첫 번째 도미노입니다. 이건 그냥 중동에서 작은 다툼이 있었대 이 정도 수준의 뉴스가 절대 아닙니다. 보세요. 미 해병대랑 해군이 추가로 파병되고 이란은 쿠웨이트 정유시설을 공격하고 심지어 세계 석유 운송의 길목인 호르무즈 해협을 장악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였죠. 이 하나하나의 사건들이 전부 다 이거 큰일 났다, 전쟁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였던 겁니다. 세계 경제에 숨통을 조일 수 있는 그런 위협이었죠. 여기에 기름을 부은 게 바로 이 한마디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나는 휴전을 원하지 않는다. 와, 이거 보세요. 정치 최고 지도자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해버리니까 시장의 공포는 그야말로 극에 달할 수밖에 없었죠. 이 싸움 쉽게 안 끝나겠구나.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럼 다음 도미노는 뭘까요? 이제부터는 이 중동의 국지전이 어떻게 전 세계적인 경제 공포로 번져나가는지 그 과정을 한 단계 한 단계 따라가 보겠습니다. 바로 이 숫자입니다. 111.19달러. 이게 뭐냐면 브렌트유, 그러니까 국제 유가의 기준이 되는 기름 한 통 가격이에요. 전쟁 때문에 기름 공급 끊기는 거 아니야? 하는 걱정이 퍼지면서 하루 만에 무려 3% 넘게 폭등해버린 겁니다. 아니, 왜 이렇게 유가가 민감하게 반응했을까요? 바로 이 호르무즈 해협 때문입니다. 전 세계 석유의 거의 5분의 1이 바로 이 좁은 바닷길을 지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막힌다는 건 전 세계 에너지 공급망에 목을 조르는 거나 마찬가지인 정말 직접적인 위협인 거죠. 자, 유가가 이렇게 오르면 그 다음은 뭘까요? 맞습니다. 바로 인플레이션 공포죠.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쓰는 모든 물건, 모든 서비스에는 에너지가 안 들어가는 곳이 없잖아요. 공장에서 물건 만들 때, 트럭으로 배송할 때 전부 기름값이 들어가죠. 그러니 유가가 계속 오르면 당연히 모든 물건값이 줄줄이 오를 수밖에 없다는 공포가 시장을 덮친 겁니다. 자, 그럼 인플레이션이라는 괴물이 나타나면 이걸 잡아야 하는 곳이 있죠? 바로 미국의 중앙은행, 연준입니다. 월스트리트의 모든 트레이더들이 바로 이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어요. 인플레이션이 오는데 과연 연준은 어떻게 나올까? 이게 바로 다음 공포의 시작이었습니다. 상황이 완전히 180도 바뀐 겁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시장은 올해 말쯤엔 연준이 금리를 내려서 경기를 좀 살려주겠지 하고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인플레이션이라는 복병이 나타나니까 이제는 금리 인하는 무슨, 오히려 인플레이션 잡으려고 금리를 올리는 거 아냐? 하는 공포가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된 거죠. 한마디로 투자자들의 꿈이 와장창 깨져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공포는 이 숫자에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4.39%. 이게 뭐냐면 10년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인데요. 쉽게 말해 시장의 실질적인 기준금리 같은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지표입니다. 이 숫자가 올랐다는 건 앞으로 돈 빌리기가 더 빡빡해질 거라는 신호고 그만큼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커졌다는 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자, 이제 그림이 완성됐습니다. 전쟁이라는 첫 번째 도미노가 넘어지면서 유가, 인플레이션, 그리고 금리 인상 공포라는 도미노들이 차례대로 쓰러진 거죠. 이 모든 공포가 한꺼번에 덮치니까 월스트리트는 결국 버텨내지 못하고 대규모 매도, 즉 셋오프로 이어지면서 마지막 도미노까지 쓰러지게 된 겁니다. 이렇게 주가가 고점 대비 10% 이상 떨어지는 걸 우리가 기술적으로 시장 조정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보시는 나스닥이나 러셀 2000 지수가 바로 이 조정 국면에 들어간 건데요. 이건 그냥 오늘 좀 많이 빠졌네 정도가 아니라
투자자들의 심리가 완전히 비관적으로 돌아섰다는 걸 의미하는 아주 중요한 신호입니다. 투자자들의 공포가 얼마나 심했는지는 이 공포지수를 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VIX 지수라고 하는데요. 이전 수준에서 3월 20일 하루 만에 무려 13% 넘게 수직으로 솟구쳤죠. 이건 그냥 숫자가 아니라 시장에 퍼진 패닉의 크기를 보여주는 비명소리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야말로 공포가 폭발한 거죠. 자, 지금까지 정신없이 달려왔는데요. 그럼 이 복잡한 숫자들과 사건들 뒤에 숨어있는 진짜 중요한 교훈은 뭘까요? 이 모든 상황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건 대체 무엇일까요? 큰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걸 한눈에 정리해 볼까요? 시작은 중동의 지정학적 갈등이었죠. 이게 유가를 끌어올렸고 유가는 인플레이션 걱정을 불러왔습니다. 그랬더니 금리 인하 기대가 인상 공포로 바뀌었고 결국 투자자들이 주식을 내다 팔면서 시장이 무너진 겁니다. 보세요. 이 모든 게 어떻게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는지. 정말 지구 반대편의 작은 사건 하나가 우리 지갑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이제 남의 나라 문제라는 건 없다는 거죠. 세계화된 세상에서 지정학적 불안정은 더 이상 바다 건너 남의 일이 아닙니다. 당장 내일 아침 우리가 넣어야 할 기름값, 우리가 가진 주식이나 저축의 가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바로 우리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상황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던지는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전 세계적인 긴장감과 경제적인 압박이 이렇게 계속해서 부딪히고 있는 지금, 과연 우리의 금융 미래는 이 충격을 얼마나 잘 견뎌낼 수 있을까요? 지금도 어딘가에서는 다음 도미노가 세워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한 번쯤 깊이 생각해볼 문제죠.